저희 이제 대표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 네네. 대표작이라고 얘기해서 좀 너무 무거운데 대표작이라기보다는 내가 재밌게 본 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좋네요. 아포칼립스요. 사실 뭐 적진 않으니까 좀 마이너한 거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그럼 작가님 얘기 재밌게 방송 얘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재밌게 본 게 딥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있어요. 뭐야, 몇 박스? 이거 아니야? 장난이야. 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가지고. 이게 그 작가 지님 작품인데 그 간단히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빛을 잃은 인류가 지하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웹소설이야? 딥 인사이드 작가 지. 이야, 지하에서 살아난 얘기라고? 요 분이 좀 그래서 특이한 거 마지막 좀 썼어요. 이분 중에 제일 인기 좋은 건 또 메이저한 소설이긴 한데.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포칼립스 제가 이걸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이유는 사실 좋아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아포칼립스가 좀 스릴러? 단순히 이제 뭐지 그런 생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스미추라고 하잖아요. 소위 우리가 스릴러 미스테리 추리 같이 좀 인기가 좀 없는 장르에 좀 전반에 걸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오해죠. 이게 스미추는 제가 봤을 때 웹소설에서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인기가 많아요. 다른 데는 인기 엄청 많죠. 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제 대표적 얘기하면서 왜 재밌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포칼립스가 깔려 있는데 완전히 초능력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초능력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줄타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어반 판타지에 가까워요. 사실 거의 없긴 하지만 요새 장르에. 근데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옥선 작가님, 저는 멸망한 세계 드루이드는 왜 재밌게 보셨죠? 그거요? 네. 재밌게 제가 썼으니까. 재밌게 본 적은 없어요. 재밌게 썼지. 재밌게 썼지. 오, 자신감. 아니 나만. 말고 제 거 말고 요즘 생각해보면 제일 재밌던 거는 좀비 묵시록. 그것도 시리즈인데 좀비 묵시록 화이트 아웃.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더 엄청 추천하더라고 그거 읽으라고. 엄청 근데 그 전장몽 작가가 본 게 그 앞에 이제 저번 주에 웹툰 나왔던 거 그거는 82-08이라고 첫 번째 시즌. 이게 두 번째 시즌이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아웃인데 이게 좀비 나타나고 눈 다 쌓이고 근데 거기서 개 데리고 다니면서 총의 이능이에요. 이능이라기보다는 되게 저격수 그런 건데 좀 웹소설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웹소설을 보는 이유가 대리만족해서 얘는 내가 감정이입한 주인공이 그 사이다나 이렇게 좀 나한테 대리만족을 준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르게 감정이입해서 진짜 그 앞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문장력이 되게 좋아. 문장력이 엄청 좋아. 근데 그럼에도 당연히 그 안에 사이다도 있고 주인공이 뽕 받을 만한 그것도 있는데 그 묘사들이 미쳤어요. 진짜 내 앞에 좀비 있는 것 같고 이 주인공한테 그러니까 군인들이랑 같이 초반에 나와요. 군인들이 좀 사람들 구해주는 역할인데 주인공이 멀리서 지켜보는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해주는데 그것도 진짜 같아. 쟤 빨리 구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몰입감 미쳤다. 퀄리티 높고 이건 진짜 근데 퀄리티 너무 높아. 아포칼립스를 원하시면은 저는 이 좀비 묵시록을 제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 신입이나 초보 이 지망생 혹은 신입 작가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에요. 맞아요. 이 글에 좀 스킬이 없으시고 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끌고 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야. 그거는 진짜 그 작가님이니까 맞네요. 박스오피스 작가님이죠. 그 작가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더라고.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같은 이유로 제가 아집순도 같은 이유로 신입이나 지망생 작가님들한테 이거는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쉽게 쓰는 게 많아.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포인트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쵸. 재미랑 별개죠. 그러니까 아포칼립스의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아포칼립스의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을 얘기하면서 이 생존주의 그리고 이게 문명과 이게 박살난 사회 기반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고 딥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재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독자들이 받아들이기까지 만드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신입분들한테 진입하라고 좀 힘들죠. 신입들이 볼 거 있다. 멸망한 세계 오케이. 진짜 간단해. 이것도 제가 신입들한테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초반은 진짜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아포칼립스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여기 써놨네. 생존 클리셰, 그리고 가족이 멀리 있다. 그리고 약탈자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 그리고 군인, 뭐 이런 것들 존재한다. 이런 그런 클리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자꾸 제가 이 작품 추천해가지고 자꾸 혼나. 나는 머실리스. 뭐야, 자기도 이거 얘기할 거면 멸망한 세계 둘을 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머실리스 왜 추천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왜 재밌게 봤냐? 독자님들한테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똑바로 들어. 존댓말 써주세요. 아, 예. 네. 왜? 독자님한테. 독자님들이 아니고 지금 이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머실리스를 추천하는 이유고, 그리고 머실리스가 재밌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성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인간 철학적인 질문들과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철학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식인행위가 일어나고 예. 왜냐면 그 가상현실 속 게임에서 아포칼립스 같은 세계예요. 의식주에서 위협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식인행위가 일어나고 강간행위 같은 사회 법규를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법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식인행위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와 결이 맞는 부분이 많다. 네. 아포칼립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그 인간 사회의 갈등을 보면은 아포칼립스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인간 사회의 갈등이 거기에 다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포칼립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작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제 더불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이블이라든지 포맷으로 쓸 수 있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대표적으로 하면 당연히 전지적 독자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협에서는 화상귀환 그리고 이제 아포칼립스는 이제 전독시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포칼립스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퀘스트 스테이지형 아포칼립스의 전독시가 대표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보면은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튜토리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자유를 이제 느끼고 뭐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그 무리들 그 아까 말한 뭐 사이비나 이제 뭐 조폭 무리들하고 대치하면서 선인들을 구하는 그런 장면하고 그 다음에 알았던 사람과 약간 설마 이거 스포 걱정은 좀 너무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그러니까 좀 오래된 작품이니까 뭐 물론 외전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멀리 있었는데 다시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또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한 그런 갈등까지 저는 뭐 당연히 보셨겠지만 참고 내지는 재미 모든 걸 다 포괄하면은 전독시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독시도 이 아포칼립스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멸망한 소설 속이 이제 현대 약간 테라포밍 느낌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존주의적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포칼립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생존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온 그런 장르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 생존주의 어디에 재미를 두느냐. 전독시의 재미는 생존도 있습니다만은 그 김독자가 강해지고 그 인물 간에 사실 전독시는 너무 가짜품이야. 저 깔 데가 없어. 재밌는 요소를 다 넣었어. 그렇지. 어쨌든 알고 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독시를 아포칼립스라고 너무 특정 짓기에 좀 애매해. 전독시 성장물 장르를 너무 다 초월해버렸어. 사랑의 심청 빙의물. 그러니까 전독시 자체는 그냥 전독시가 장르야. 햇발물 다 넣을 수 있어. 너무 재밌어. 근데 아포칼립스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다. 그쵸. 틀리지 않았죠. 어쨌든 일단 처음에 이어지는 그 주인공의 감정과 이 주인공이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얘기잖아요. 사실 전독시가 되게 멋있게 표현되고 되게 가볍게 표현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칼립스다라고 얘기하면은 긍정할 수 있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얘기니까. 1화에 보통 이제 그 소설의 처음과 끝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여주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독시는 처음에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또 그 살려고 하는 모습을 뭘로 보여줬냐? 인간성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아. 그 고딩 새끼였나요? 걔가 중2병 할머니인가 뭐 죽방 때리잖아요. 맞아. 그거 보면은 인간성을 상실해. 그때부터 이제 아포칼립스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규범이 무너졌다 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도깨비가 대가리 터뜨리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인공은 거기서 번뜩이는 생각과 번뜩이는 그걸로 곤충 채집통을 가져와가지고 메뚜기 알을 터뜨려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독자가 사랑받을 수 있다. 그게
아포칼립스물에서 주는 주인공의 중요한 요소다. 나 혼자만 인간성 다 챙기고 있어. 그래서 아집숨을 보면 제가 신인 작가분들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아집숨은 약간 삐뚤어진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경계선에 걸쳐 네,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감정 주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집숨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인공과 좀 괴가 달라. 그치. 확실히 다르죠. 봐봐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집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호불호가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또 인간성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저는 소설이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성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란 말이에요. 악역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쓰레기로 잡으세요. 그러면 악역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동료를 얻고 싶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성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성격적인 문제를 하나 가져오시고 그러면 매력적인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 되게 말 되는 것 같다. 네. 전 단순히 왜냐하면 아포칼립스에서 결핍 상황에서 동료를 구할 때 동료가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접근했는데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오면은 되게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대표적인 이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포칼립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좀비였어가지고 좀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작가님들 의견 들으니까 좀비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전독씨를 또 좀비물이 아닌 아포칼립스물로 하나 추천해 주셨으니 또 좀비물인 아포칼립스를 추천하자면은 이것도 사실은 뭐 게임 얘기가 되겠지만 멸망한 세계의 고인물인가요? 맞아요. 아포칼립스의 아포칼립스의 고인물. 네. 그것도 보시면은 그게 되게 좀비물의 약간 전형적인? 맞아. 그거는 준비하는 것부터 좀 재밌고. 맞아. 준비하는 시간이 있구나. 근데 준비도 좀 짧지 않게 준비했지만 어쨌든 준비도 재밌는데 아포칼립스 진행되는 얘기도 재밌고. 맞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인류애가 남아있단 말이야. 동료를 구하는 것들도 재밌고. 그런 것도 보시면서 한번 이제 아포칼립스는 이런 장르구나 하고 한번 이해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까? 아포칼립스물을 어떤 사람이 쓰면 좋냐?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정판을 예시로 들었었잖아요. 정판 주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해박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쓸 수 있는 사람, 자기 기본 포맷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아포칼립스 일단 뭐 같은 지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캠핑이나 생존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존주의자 같은 디스 땡땡 이런 거 잘 보는 사람. 디스패치요? 디스커버리 이런 거 잘 보는 사람. 그치. 내셔널 지오그래픽. 왜 가리죠? 우리 뭐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맞네. 이거 말해도 걔네가 우리한테 광고 주는 것도 이런 거 많이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 좋잖아. 디스커버리 채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보는 저거 뭐야? 다큐멘터리 채널. 그 형 있잖아, 영국 형. 베어그리스. 베어그리스 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좀 장점이 있고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재미와 식량을 구하는 거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사회 전체적인 재반 시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가다 하시는 분. 이동지. 왜냐면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그 건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건축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나 토목학과 뭐 이런 이거 뭐랬죠? 지구과학이라고 하나요? 지리? 지리 말고. 그 지구과학이라고 하나요? 지구과학 맞는데요. 토양이나 뭐 이런 거 지질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점이 있다. 왜냐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아포칼립스를 많이 보신 분들, 많이 접하시고 매니아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그쵸 좋죠. 많이 읽으신 분들. 저도 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의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첫 작품으로 좀 어려운가? 근데 이제 정판보다는 확실히 허들이 좀 많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쨌든 아포칼립스를 어떤 아포칼립스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가 기반이 된 아포칼립스가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설득시킬 것들이 낫죠. 그리고 목적성이 분명해서 또 쓰기 좋아요. 맞아. 그렇죠. 생존이라는 대명제 하나가 딱 깔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대명제가 깔렸기 때문에 물 구하는 게 재밌는 거고 불 피우는 게 재밌는 거고 집 짓는 게 재밌는 거고. 그거 이제 쓰기 쉬운 점과 어려운 점하고도 일맥상통하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타세계 지금 현대가 아닌 제3의 세계를 그릴 때는 굉장히 많은 상상과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오히려
타세계를 그리는 것보다 무협이나 판타지보다 아포칼립스 쪽이 좀 더 쉽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된다고 해야 되나? 좀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데, 아포칼립스가 아까 우리가 전독시 쪽 아포칼립스가 있고, 이제 아포칼립스 고인물 느낌의 또 좀비 스타일의 아포칼립스가 그쵸?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독시 스타일의 아포칼립스물은 난이도가 최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탑 등반물 좀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종류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뭐, 방대한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주인공이 어렵지만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걸 계속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초보 작가님들이, 초보 작가님들이, 자, 써보세요 하면은 못 써. 근데 자, 생존하는 거 써보세요 하잖아. 잘 써. 맞아. 뭐 하나 깔려있으면 좀 더 쓰기 편해져. 딱 정해주고. 그치. 내가 정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물을 쓸 때 그 생존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뚜렷한 목적석 가신 소설을 쓰면 편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막 여러 가지 범벅이 된. 그쵸.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자체가 현대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판타지 장르에서 파생된 장르고, 이제 그 장르가 이제 메이저 장르처럼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마이너일지도 모릅니다. 뭐 누가 그거를 확답하겠어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 자체가 국소적인 장르였기 때문에 명제가 깔려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물론 형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의 재미의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지. 근데 접근 자체는 쉬울 수 있다. 네. 시작하는 거는. 네, 그쵸. 맞네요. 그리고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독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작품이었지 않습니까? 퀄리티가 너무 높았죠. 그쵸? 뭐 그거는 뭐 내가 안 썼으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갑자기 판타지 속 검술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아. 맞아. 갑자기 무협 속 무공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아포칼립스물을 쓰실 때는 좀 자유도가 높다.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 작가가 쓰기에는 편할 수 있다. 재미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미는 말씀은 재미. 어쨌든 저는 사실 생존주의자 그리고 뭐 집에다가 그런 분 있잖아. 전투식량 깔아놓고 통조림 캔 이렇게 비트 준비해놓고 MRE 그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없나? 여기 또 없을 수도 있어. 몇 명 안 되니까. 거의 뭐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신 분들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전투식량 맨날 가리하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웹소설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투자 화이팅! 그러니까 재밌잖아. MRE 막 리뷰해주는 유튜버들 보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양 작가님께서 이번에 아포칼립스의 드루이드 완결 내셨잖아요. 아포칼립스의 드루이드는 누군데? 얼마나 책을 드루이드 너무하다. 너무 안 봤다. 아니, 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니, 방송하면. 알지, 저기 붙어있는데 뭐 어떻게. 내 작품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 형 지금 저 쓰는 거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정강. 씨, 다 안다. 그걸 너무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진짜. 너무 많이. 그러면 둘째 누나 이름 뭐야? 몰라요. 안 봤나? 주인공. 아무튼 근데 약간 그런 거 쓰면서 느꼈던 만약 그런 거 있을까요? 특이한 점. 다른 소설에 비해. 큰 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특이한 점? 네. 아니면 오히려 장르는 다른데 의외로 그냥 일반적인 헌터물이랑 비슷해서 놀랐다든지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긴 한데 그냥 쓰면서 느낀 거는 주인공 뽕주기가 너무 좋았어요. 나대나대 받기도 너무 좋고, 왜냐면은 나 빼고 다 인간성을 다 상실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먹을 거 있는데 그 강한 남자들이 독식하고 아이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걔네 세상에선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이제 우리들은 나 쓰는 사람도 그렇고 독자들은 아무리 이 소설 속 상황이 그래도 왜 애 하나 안 챙겨주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하잖아. 네. 근데 주인공은 그 당연한 걸 해. 근데 그 상황에서 엄청 대단해 보이지. 진짜 사소한 건데도 엄청 크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게 되게 많아요. 강유 작가님이 질문 주셨네요. 스위트홈 같은 집단 생존 느낌도 웹소설적으로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게 이게 스위트홈 재밌잖아. 재밌지. 웹소설로 쓰면 재밌지. 웹소설로 쓰면은 재밌을까? 이게 항상 그렇죠. 웹소설은 독자들은 내가 감정이입을 할 한 명이 필요해. 주인공. 근데 그 포커스가 이렇게 좀 나눠지고 하면은 어려워. 저기가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집중이 안 돼요. 힘들어지고. 근데 이 집단 생존물도 재밌을 수 있고 사실 좀비 묵시록이 집단 생존물이거든요. 맞네. 예.
근데 좀비묵시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빡세니까. 제가 추천 안 하는 작품이 몇 개 있죠. 네. 항상 말하는데 더 쉽게 쓰는 법이 많으니까 우선 그거부터 생각해보세요 하고 이러는 거지. 다 써도 돼요. 웹소설은. 그쵸. 아무거나 오래 걸릴 뿐이에요. 인물과 사건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초보 작가 지망생일수록 한 장르를 고집하지 말고 여러 장르를 써봐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초보 작가님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조루야. 갑자기? 그치. 빨리 쓰다가 금방 쉽지. 이 정신력이 조루야. 5화 10화 쓰고 접고, 5화 10화 쓰고 접고. 그치. 그리고 프롤로그들도 많아. 프롤로그 쓰고 1화 쓰고 접고, 프롤로그 쓰고 1화 쓰고 접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야. 프롤로그 재밌다고 해도 정상. 좀 50화, 100화까지 길게 써보세요. 그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맞아. 근데 좀 약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또 의견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신 이제 20살에 웹소설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전업을 하시다가 지금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잠깐 취미로 웹소설 써볼까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로는 아까 전장범 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긴 맞아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면 일단은 한 30화든 50화든 길게 써보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여러 장르를 섞어서 쓰는 게 이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장르를 섞어서 쓰는 게 저 단어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섞어 쓰는 게 그건 이게 뭐냐면 세계관 합식. 이게 되게 쉽게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한 장르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대 판타지 같은 경우, 직업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에 대한 공부만 하면 돼. 국소적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판타지를 쓰겠다 하면은 판타지에서는 고려할 것과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무협도 마찬가지야. 여러 장르를 섞어 쓴다는 게 합쳐 쓴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뭐 여러 장르를 써보겠다. 이렇게 써보겠다. 따로따로 쓰는 건 좋은데 섞어서 쓴다고 치면은 아까 이제 양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목적의 단순한 아포칼립스는 쓰기 쉬운데 거기다 자꾸 막 전독시처럼 스테이지도 넣고 막 아이템도 넣고 이러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유도는 높아져서 작가님이 쓰실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가 있을까를 얘기했을 때는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그건 인물과 작가님의 글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어요. 사무실 한번 오세요. 오면 좋긴 하죠. 우선은 이제 편하게. 낫지 않을까.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장르를 깊게 파도 제가 대성할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장에서 여러 장르를 한다? 이거는 좀 너무 오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약간 그러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어쨌든 유명한 작가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자기는 이제 웹소설 잘 모르고 그냥 어쨌든 이걸로 돈 벌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문피아 투베를 보고 나서 그 생각했대요. 나는 요 장르에서는 무조건 마스터가 돼가지고 내 필명을 대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작가님이 한 가지 장르, 그것도 되게 마이너하진 않아요. 어쨌든 세부 장르를 계속 쓰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쓴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연예인물만 쓰겠다. 그럼 이제 연예인물만 쭉 계속 쓴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프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되게 마이너픽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작가님 좋아하시거든요. 관상, 무당, 귀신 막 이런 거 쓰시는 분. 개 좋아. 멋있다. 멋있죠. 멋있죠. 그것만 엄청 파시니까 결국에 잘 되죠. 좋아. 그러니까 실제 유료하신 작가, 이제 기성 작가라고 불러도 될 작가님이 그렇게 국소적인 장르에 엄청나게 딥하게 들어간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칭송받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소적인 장르를 얘기해야지. 내가 초보일수록 물론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어. 왜냐면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많이 써보고. 근데 자기의 베이스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판타지 하겠다? 그럼 나는 세계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나? 이거 고민해보시고. 내가 무협하겠다? 이러면 나는 의천 도령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거 뭐 생각해보시고. 그런 거 있잖아. 김용 소설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중국 역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 그쵸. 지금 당장 무협을 쓰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시전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열려있는 거. 시전, 저잣거리. 이런 단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저잣거리는 어느 규모의, 상단들의 노점상들이 꾸려져 있어야 저잣거리라 하며, 시전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장이 꾸려져 있어야 시전이라 하고, 이런 거. 현령이라 하면 현에 다니는 얼마일까? 이런 거. 내가 아나 모르나. 이런 거부터 좀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 장르를 선택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제가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세부적이나 국소적인 거 아니면 그 이야기 전체 절반의 설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냉정한 얘기지만 재밌기만 하면 어쩌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라는 부분은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이 천재면은 뭘 써도 뭐 재밌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얘기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텝을 밟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막 시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세계사 얘기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우리 작가들은 독자들을 몰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몰입하지 않은 작품에는 애초에 재미 자체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장면을 내가 썼더라도 그 장면까지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맞아요. 그러면은 몰입을 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글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어색함이 안 느껴져야 돼. 그래야지 몰입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형이랑 됐어. 비교 안 해. 이상한 생각했어. 지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소개팅 했어. 대뜸 손잡을 순 없잖아. 아, 그쵸. 뭐 대뜸 손잡았다. 뭐 연예인이면 할 수 있지. 대뜸 손잡았다. 방금 얘기했지. 연예인이면 할 수 있겠지. 봐봐. 내 얼굴이 개연성이야 손잡는 게. 그쵸. 그러면 가능해. 네. 맞아. 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치. 내가 몸매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 여자 손을 잡을지 말지, 이 여자는 날 좋아할지 말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웹소설도 똑같아. 독자들이 이걸 재밌어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하려면은 내가 그거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 공간, 상황에 대한 배경을 내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 요즘 투배 보면 이제 문피아 보면 아포칼립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포칼립스가 저는 사실 처음에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거면 아포칼립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빙하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태창이 주인공한테 나오더라고요. 주인공한테만 나오죠. 네, 주인공한테 만나. 근데 그게 빙하기 소리 있어. 네, 지금 근데 이거는 2등인가? 그거 너무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게 뭐냐면 지금 이 어스 보일링 시대에 이 빙하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좀 외적으로 이제 뭐 피카데미아 수업하고 있잖아요. 했을 때 되게 클래식한 좀비랑 빙하기를 합쳤어요. 좀비 빙하기 아포칼립스물인데 여기에 상태창이 나오면 좀 세계관 합성이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포칼립스도 현대 판타지에서 파생됐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현대 판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인공만 특별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합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웹소설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주인공이 특별하고 싶거든요. 나는 특별하고 싶어요. 독자님들도 다 독자님들 개개인이 특별하고 싶을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 실제 삶에서는 엑스트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엑스트라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주인공이 나오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전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저도 이거 빙하기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정리하기 전에는 게임적인 아포칼립스랑 이제 좀 클래식한 아포칼립스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것들이 주는 재미들이 있잖아요. 클래식한 아포칼립스는 이 생존주의자들이 되게 환장할 소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불을 켰어. 막 이런 재미 있잖아. 그렇죠. 그런 재미들이 있을 거고 이 게임 아포칼립스로 넘어오면은 이 게임적인 것에서 주는 뽕이 있을 거고. 그거에. 되게 근원적인 뭐랄까 나만 우월해, 나만 잘났어 이런 사이다를 주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치적으로 좀 쓰기가 편하다. 좋네요. 뭐 스위트홈 같은 집단 생존 저거는 얼마 이제 나오지 않나요? 아파트인가? 아파트인가 뭔가 하나 나오잖아요. 영화인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야 그거? 아파트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막 아파트에 뭐 아포칼립스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세요 막 하는 거 있잖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처럼. 약간 스위트홈 애초에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영상화하기에는 되게 좋은 소재일 것 같은데 이거를 왜냐면 우리는 주인공만 특별해. 방금 얘기 나왔잖아요. 이 얘기에 약간 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 엄청 어려워요. 좀비 묵시록도 제가 얘기했던 게 난이도가 높아. 이거를 좀비 묵시록도 얘 잘 싸우는 애 있잖아. 걔한테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깡패 새끼한테 초점을 맞출지 존나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쓰기엔 너무 빡셀 것 같아. 그 묵시록 작가님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쓰신 거지. 나는 쓰기 힘들 것 같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죠. 그쵸.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였다는 거. 수 있는 장. 그래서 이제 쓰기 어려운 점. 이거 얘기 안 했네. 쓰기 어려운 점? 아포칼립스물을 쓰기 어려운 점. 쓰기 어려운 점. 저는 쓰기 어려운 점. 근데 이상하다. 정판 얘기했을 때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인풋이 좀 안 돼 있는 분은 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늘 얘기하잖아요. 뭐 사무실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삼다. 삼다가 뭐죠? 다도. 네. 가자. 네. 지인 찬스. 가상. 이 풀어주시죠. 네? 다독이 뭐죠? 뭐 많이 읽고, 네. 많이 쓰고, 네. 많이 상상해보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 같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하나 더 있어요. 네, 쓰기 어렵죠. 네. 너무 막 피 튀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안 쓰시겠어요. 그쵸. 약간 고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샤랄랄랄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현파 전문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침 질문 주셨네요. 섹스트레이님이 글을 쓰면서 주인공에게 제 성격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문제는 성격의 단점도 같이 드러나서요. 최대한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공한테 나를 빙의해서 쓰신다는 거에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아주 기본을 좀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근데 나의 단점이 드러난다는 거는 본인을 그렇게까지 자아 성찰을 하고 계신다는데 상당히 그러니까요, 엄청 대단하신데요? 본인의 단점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캐릭터 얘기를 했잖아요. 구라. 3. 구라를 제가 볼 때 7점은 섞어야 돼요. 요즘에 3으로 안 돼. 요즘에 구라 7. 이 라이트 노벨이 사람 여러 배려 나가지고 왜 나오지 마! 하세요. 구라를 7점도 써줘야 돼. 네. 요즘에는. 어쨌든 뭐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쪽으로 글을 이어나가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단점이 부각되지 않는 사건들만 좀 만들어주시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성격의 단점. 근데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 성격의 단점을 아신다는 게 나는 되게 놀라운데. 저는 근데 저도 사실 못하고 제가 뭐 완전 하고 오긴 한데 저도 이제 요거 습관을 신감을 가져요, 형님. 습관을 들이는 게 뭐냐면 제가 쓰고 있는 글을 쓸 때 대명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명제 중에 하나가 주인이 초인이고 주인공은 무조건 선하고 주인공은 무조건 일 잘 풀린다거든요. 전 사실 그거를 항상 제일 글 쓸 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긴 하겠지만 글을 쓸 때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좀 우선순위 위로 생각하고. 저는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웹소설의 주인공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완벽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주인공들도 존재하거든요.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완벽으로 달려가는 소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맞죠.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맞아. 완벽해지는 과정을 밟는 소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죠. 지금 우선 주인공을 자기를 투영해서 쓴다고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옳은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왈가왈부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틀게끔 만들고 싶진 않아요. 아니,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좀 잘못 말한 게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주인공은 없죠. 아니, 완벽한데 겉모습이 완벽한 거지. 그쵸. 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저는 제 것도 그랬거든요. 맞아. 육체적이든 네, 정신적이든. 다 세고 다 하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그 결핍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쵸. 애정 결핍을 채워나가는. 제가 아까 것처럼. 뭐 소설의 근본은 인간 사회의 뭐 그런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또 다시 소설의 근본은 결국에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의 내면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뭐 외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면 목적한 바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게 소설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조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소재와 이런 거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첨가물 재미를 위해서 너무 반인륜적이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라 독자들이 싫어하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의적이지 않거나 반윤리적이거나 아이들 때리는 반사회적이거나 그런 건 안 되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독자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섹스트레이님은 본인의 성격의 단점까지 아실 정도면은 그런 반윤리적인 행위는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이실 분일 것 같아요. 본인의 단점을 안다고 하시니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때 오늘 고민은 좀 해결되시나요? 고민 해결! 이거요 우리? 이거 안 하면은 어색해.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또 봐요.